안녕하세요. 현재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40년짜리 모기지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40년짜리 모기지론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 30대 사서 40년 동안 갚으라 라는 얘기가 아닌가 라는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예. 이러는 거죠. 40년짜리 모기지론을 확대하면 평생 은행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기로는 금리 40년짜리로 기간을 늘리고 금리 인상의 폭을 조정을 하면 실제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두고 봐야 될 얘기라는 거죠. 왜? 처음에는 은행들 또한 이 40년 동안 저금리로 하면 되게 힘들다라고 죽는 소리 앓는 소리 다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길게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뭐 가계의 부담을 완화해서 충격을 대비한다라는 건 당국의 생각이고, 일반 사람들이나 은행들은 과연 그렇게 할까? 의구심이 이제 들죠. 뭐 30대 집을 사서 40년짜리 주담대 하면 그냥 70대 된다라는 거죠. 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70대까지 일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뭐 국민연금이 나중에 조기에 소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말은 일을 계속하게 되면 일을 해서 주담대를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될 거고, 어쩔 수 없이 일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당연히 뒤로 밀려질 거고, 그런 것들을 같이 노리고 저걸 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죠. 지금 현재 이미 주담대 만기가 35년이죠. 그 35년인데 5년은 고정금리로 유지하고 나머지 기간은 변동금리로 바뀌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5년 동안 앞에서는 금리를 고정을 해서 안정적인 것처럼 해주지만 실제로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를 따라가서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고정금리를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물론 정책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또한 마냥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왜? 그 정책 자금에 세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정부의 부채 또한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하기도 사실상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을 해야 되지, 집값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여기저기 엉뚱한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절대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되려 오랫동안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수작이다라고 밖에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지금의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지 않는다라는 걸 이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을 은행 노예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평생 빚만 갚다가 죽으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노인들이 일할 수 있게끔 억지로 끌고 가서 저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참. 집값을 2배, 3배, 4배 저렇게 무리하게 올려놓고 고작 한다라는 모습이 저런 거라니 참 믿기 어려운 거죠. 뭐 이미 뭐야 보금자리론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40년 만기가 지금 최대 벌써 3.5%로 지금 올랐고요. 예.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금리는 조정될 수밖에 없다. 보금자리론도 대출금리가 고정돼서, 보금자리론은 만기 약정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되어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금리 인상기에도 영향 없이 매월 안정적인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해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 주담대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담대의 대출 이자 또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얘기인 거죠. 뭐 그래 놓고 여기 뭐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금자리론 금리 또한 오른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고 세상에 나한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특혜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안 믿는 게 되려 더 좋다. 그게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금리라는 것 자체가 어 지금 벌써 폭등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 폭등하고 있는 게 뭐 여기저기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이자 태풍에 7년 7개월 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82% 10명 중에 8명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에 대한 타격은 바로 받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죠. 미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6번에서 7번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2022년 1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7.3%, 21년 12월 달에 7.0%였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여러 차례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은행 또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금리 인상이 2번 될 거다라고 하는데 2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 미국이 7번 올렸는데 한국이 2번 올릴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죠. 미국이 7번 올리면 한국은 줄이고 해도 4번에서 5번 올려야 된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가파른 금리 인상 예고 때문에 이자 부담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지금 감당이 안 되죠. 예. 뭐 고정금리 선택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고정금리 선택하는 게 대출자의 자유로 대출자의 선택권이 허용되냐 있냐 사실 따져봐야 되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 이미 지금 2020년 말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5에서 4.05였는데 2월 4일 날 봤더니 3.7에서 5.64로 13개월 만에 1.2포인트가 올랐죠. 지난 2014년 5월 이후를 따져봐도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3.7에서 5.6 정도로 그칠 것이냐? 아니죠. 올해 중반, 후반, 연말이 되면 3.7에서 5.6이 6.0에서 8.0으로 되어 있을지, 6.0에서 9.0으로 되어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다 라고 봐야 되고, 기준금리가 0.5% 오르면 가계이자 부담이 6조 4천억이 늘어날 걸로 한국은행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0.5% 오르는 게 아니고 1% 오르면 그러면 이자 부담이 13조?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기준금리가 0.5% 오른다 하면 시중금리는 얼마나 오를까요? 시중금리 2%? 3%?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지금 수월한 상황이 아니고 만만하지 않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벌써 뭐 시중에 뭐 6%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좀 더 지나면은 7%, 8% 그냥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현재 현실이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절대로 빚을 내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빚 내는 순간 수십 년간 금융노예가 된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대출을 해주는 건 뭐다? 금융권들이 당신을 노예 삼기 위한 수작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기득권들이 재벌 촉벌과 정부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값을 폭등시키고 대출을 과도하게 받게 만든 건 뭐겠습니까? 노동력 부족 국가에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빚진 사람들에게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일을 시키기 위함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절대로 기득권들에게 고개 쳐들고 반항하지 못하게 수긍하고 수용하고 수그러들고 고개 숙이면서 네네 하면서 일만 하게 만들려는 거였고, 세 번째는 절대로 월급을 더 올려달라, 처우를 더 좋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못하게, 왜 빚쟁이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거고, 나이 든 사람들도 일하면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저임금에 일하면서 청년들이 돈을 더 받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줄이게 만든다. 결국에는 청년과 노인을 경쟁시키는 그런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대기업들이, 족불가들이 임금 상승의 여지를 막으려는 거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아무쪼록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참고하시고 절대로 무리하게 비치지 않도록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